오전 3교시에 뭐 했지? 뭐 없죠? 네. 아까 수업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콘덴서의 접속. 자, 콘덴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자, A 연결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 이쪽 화면처럼 연결하는 것을 반드시 연결했다. 네. 그래서 직렬. 이걸 이제 나란히 연결했다 해서 병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이 한 개의 용량이 10페럿이다. 아, 너무 크다. 10페럿 하죠? 네, 10페럿. 그럼 이렇게 붙이면 용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냥 간단 아무 생각하면 용량 두 개 합쳤으니까 20.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따져봐야 되죠. 이거 요런 용량 변화는 이거 변화인데 결국 이렇게 연결한 거랑 이렇게 연결한 거 혼자 있을 때보다 얘는 뭐가 변했나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면적이 똑같다 생각하고 면적과 거리만 생각했을 때 거리 변화는 혹시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이렇게 붙이나 똑같은 사이즈라고 당연히 두 그림 같은 거죠. 이것만 간격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거리는 의미가 없는 거리죠. 이 거리는 전기적 입장에서는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버리면 면적이 늘어나 버리는 효과가 생기죠.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그리나 같은 그림일 거고요. 같은 그림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져 버린 효과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직렬로 붙이게 되면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효과가 생기고 병렬로 붙이면 거리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 10짜리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은 거리는 동일하고 면적만 늘어났으니까 용량은 20이 넓이가 두 배가 늘어났다 생각하면 되니까 20이 될 거고요. 얘는 거리가 두 배가 늘어났으니까 용량이 줄어들겠죠. 간단히 생각하면 얼마나 10짜리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절반으로 바뀐다. 뭐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아니? 네. 아니 그냥 이거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자, 현재 이게 10페럿짜리 콘덴서를 할게요. 그런데 얘를 거리를 이렇게 띄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면적을 A라 하고 거리를 D라 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건 그대로고 면적 그대로고 거리만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돼버렸죠. 처음 것보다 두 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용량이 그러면 절반은 쪼개지죠.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이렇게만 해도 용량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더 가깝게 해볼까요? 거리를 2분의 D로 해버리면 면적 그대로고 두 배가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거리 조정하거나 면적 조정해버리면 용량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이해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 다 합쳐가지고 용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콘덴서는 병렬로 붙이게 되면은
면적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용량이 증가를 할 거고요. 직렬로 붙이면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엔 용량이 다른가 한번.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러면 하나는 8이고 8페럿이라고요. 하나는 4페럿이다. 그러면 이거 병렬로 합치면은 용량이 12가 되겠죠. 직렬로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이 계산이 안 되죠? 예. 예? 12분의 30? 예. 32? 물론 예습하신 분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해보자는 거죠. 뭘 해볼 거냐면, 합쳐서 커지는 경우는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작아지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집이 하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집을 지은데, 8일이 걸려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술이 더 좋아지고 4일이 걸려요. 그럼 이 두 사람이 합쳐서 집 하나를 지은다면 며칠이 걸릴까요? 4일? 아니면 12일? 아니면 6일? 6일 정도 되겠네. 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양반 혼자 집을 지어도 4일인데 이 사람이 방해를 치지 않는 이상은 더 빨리 짓겠죠. 4일이 안 걸릴 거예요. 네. 분명히 4일이 안 걸릴 거고. 그럼 이걸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약간 산수가 필요한데, 이런 거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류를 따질 거예요, 인류. 하루에 얼마만큼 집을 지을 것인가? A라는 사람 하루에 집 얼마만큼 지을 수 있어요? 하루 지을 수 있는 집 양이 이 정도 되겠죠. 8분의 1. 이렇게. B는요, 집 하나 짓는데 4일 걸리니까 하루에 지을 수 있는 집은 이거고. 그럼 두 사람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지을 수 있는 집량은 이렇게 되겠죠. 서로 합쳤을 때. 그러면 과연 며칠이나 일을 하면은 집 하나가 완성될 것이냐. 현재 여기는 집이고 일수죠, 일수. 일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는 며칠을 해야 집이 동그랗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어버리니까, 다 집 지어버리고, 다 집 지어버리니까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고 1. 다시 쓰게 되면 얘는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통분하고, 뭐 하게 되면은 12분의 32. 이렇게 계산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집 짓는데 A분의 1, A1 걸린다. B는 B1 걸리고. 자, 그러면 이건 다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통분 어떻게 하죠? 통분하면은. 통분. 괜찮습니다. 통분 못 하셔도. 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둘이 더하고 곱하고. 둘이 더하고 곱하고. 네. 더하고 곱하고. 이게 이제 합쳐서 줄어들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합쳤을 때 줄어드는 거. 그러면 이제 그대로 아까 답했던 것처럼 이 두 개 합쳐서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둘이 더하고 곱하고. 아이고 4죠? 네. 그래서 12분의 32 이렇게 계산하면 3일하고 좀 며칠 되겠네요? 그런가요? 24, 36. 3일 안 되네. 이틀하고 2.67. 2.67. 하루, 이틀 반나절 정도면 집 하나 짓겠다. 그래서 방금 했던 방식대로,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냥 합치면 돼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둘이 더하고 곱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집 하나 짓는데 3명이 달라붙을 거예요. 3명이서 집을 짓는데 A, B, C 3명인데 이 사람은 10일, 이 사람은 7일, 이 사람은 5일. 6일로 할까요? 6일로. 그럼 3명이 합심해서 집을 짓는다면 며칠이 걸릴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5일보다는 적게 걸린다는 거. 이럴 때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똑같이 10분의 1, 6분의 1, 5분의 1. 둘이든 셋이든 10명이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일반 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식 해놓고 둘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더하고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식은 이거다 이거죠. 일반 폼은. 세 개를 할 때는 저렇게 식정리가 안 되나요, 우리처럼? 식정리 할 수는 있는데 예.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알른이 죽는 게 낫죠. 그래. 그래서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마지막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 적혀 있는데 무시하고 밑에 거는 외울 게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요.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거 하나 외우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꽉 씹어 하나 하고 얘는 면적, 거리. 그 다음에 합쳤을 때 늘어나면 그냥 늘어나는 거고요. 줄어들면 다시요. 줄어들 때는 이렇게. 콘텐츠에서 배운 건 이제 식 같은 건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다 풀겠습니다. 밑에는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굳이 외울 게 없어요. 아, 그럼 뭐 외울 게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써놓느냐. 또 안 써놓으면 손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제발 외우세요. 제발. 제발. 자, 그러면 이제 1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고. 김근아님. 다음 중 콘덴서의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맞는 것이니까 직렬로 접속하면 그렇죠. 이거 딱 생각하셨다가 작아진다. 병렬로 접속하면 커질 거고 이거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만 무조건 틀린 거고. 그럼 당연히 뭐 4번이겠죠. 그래도 읽어봐야죠. 이거 보면은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둘 중에 하나요. 별거 없어요. 용량이 커진다 작아진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말이고 하나는 맞을 거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김성진님. 읽어보자 이거죠. 큰 소리로. 김성진님 2번. 20번. 읽어주시라고. 쪼로록. 이거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읽어요. 마이크로 패럿. 병렬로 접속하니까 그리는 그리세요.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있다. 병렬로 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냥 둘이 더하면 된다. 그래서 0.05. 0.05가 답이다. 라는 거죠.
병렬로 붙이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예. 그림을 자꾸 그리셔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제일 쉽게 그리려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면적이 늘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21번에 김한결님.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의 분대석 3개를 분류로 연결할 때 합성 저장 용량, 정전 용량. 그렇죠. 병렬이니까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더하면 되니까 9. 네, 9죠. 9. 그다음에 22번에 나승재님. 6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의 두 분대석을 직렬 접속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 그래서 얘는 합쳐서 직렬이면 줄어들 거니까 6분의 1, 4분의 1.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게요. 일단 여기에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로 한번 계산기 누르셔가지고 과연 답이 나오느냐. 2.4가 나오는가. 계산기 누르실 때 누르셔야 돼요. 자꾸 계산기 누르는 것도 연습입니다. 계산기 누르시는 것도. 계산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렇죠. 몇 번? 22번. 아니, 저렇게. 이렇게요. 네, 쪼개 기본 연습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기본 연습을. 나중에 이 기본 연습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개짜리를 못 해요. 어떻게 3개짜리 공식 안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연습하시다가 3개도 하고 4개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2.4 나왔죠? 그리고 이제 편법으로 풀자면은 이건 풀 것도 없어요. 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왜요? 계산기 안 눌러도. 직렬이니까 가장 작은 것보다 작아질 거니까. 집으로 따지면 혼자 집 지는데 4일, 6일. 그럼 4일이 안 된다는 거죠. 합심해서 지금. 그 계산이 4보다 작은 게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 안 하셔도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박지원님. 그냥 그림에서 그냥 단위만. C1은 C5는 1 마이크로페럿, C2는 2 마이크로페럿, C3는 2 마이크로페럿일 때 합성 저장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 자, 그래서 3개죠? 3개 때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려면 더하고 곱하고 해서 3분의 2 그럼 마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하고 3 있는 거 또 다시 한번 또 한번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2단계 걸쳐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산기 눌러보는 이 연습 한번 해보시죠. 계산기 사실 누를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계산기를 기왕이면 이렇게 똑같은 폼으로 맞춰서 쓰세요. 똑같은 폼으로. 꼭 하실 때 같이 해보시게요. 네. 24번 하는 거예요? 아니요, 23번. 예, 다 부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직렬 접속하게 되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직렬 접속이다. 아, 거리가 늘어났구나. 용량이 줄어들겠네.
병렬이다. 면적이 늘어났구나. 용량이 커지겠네. 이렇게 해주시고 24번을 서동명님.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합성 용량과 5개를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합성 용량은 다르다. 병렬로 접속한 것은 직렬로 접속한 것의 몇 배에 해당한다. 자, 이 문제는 위처럼 숫자로 줬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숫자를 안 주니까 머리가 아파요. 문자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요령입니다. 참고로 5개다. 그러면 하나를 하나에 5페러스 취급하시면 됩니다. 5페러스. 숫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나에 개수가 5개면은 하나에 콘덴서가 5페러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병렬 접속하면 몇 페러시죠? 병렬 접속하면 5페러짜리 5개를 25페러시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직렬로 5개를 접속하면 하나에 5페러시니까 그렇죠. 네. 1이잖아요. 5분의 1이 5개니까 1. 그래서 얘는 25고 얘는 1이니까 몇 배 차이요? 그죠? 문자로 나온 것들은 숫자를 바꿔치기 해버리시면 됩니다. 숫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룰은 RLC가 다 공통이에요. 물론 이제 틀려져요. R에서는 병렬일 때 또 양태가 바뀔 겁니다.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24번 이렇게 하시고 난이도가 올라가죠? 난이도 올라갑니다. 안승률님 25번. 그래서 이제 직렬, 병렬, 혼합으로 나오네요. 직렬, 병렬, 혼합.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합성 정종 용례라면 마치 한 개인 것처럼 만들어보라 이거예요. 네, 한 개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렇게 합치려고 봤더니 좀 뭐가 기분이 언짢죠.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합치는 게 이렇게 합치고, 즉, 얘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얘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합치면 얼마죠? 2C. 그렇죠? 그 다음 2C하고 2C 합치면은, 마찬가지로 C가 불편하면 C 떼어버리시고 숫자 계산해버리시면 되죠. 그럼 1 되죠? 그러면 1이니까 1C 해서 요거로 답을 하시면.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숫자로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F펀드로 치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건데요. 귀찮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숫자를 바꿔치기 해서. 숫자를 바꿔치기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답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이것부터 해버리면 답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답이죠. 3분의 2가. 그럼 여기서, 뭐지? 잘못했다. 얘를 직렬로 접속한 애로요. 그렇죠? 이거네요. 이렇게 해놓고 C1, 이 말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림으로. 이 말을 한번 그림으로. 이 말을 그림으로 먼저 그릴 줄 아셔야, 어떻게, 그림이 어떤 상태인지. 2개는 직렬, 그 다음에 C3가 병렬이라는데, 어떻게 붙이라는 소리인지.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C1, C2를 직렬로, C3를 병렬로, 또 C3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병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예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말 설명을 그림으로 난이도가 쭉 올라갔습니다. 더 이제 그려놓고 이제 용량 구하라. 그러면 이제 1, 2, 3 하세요. 1, 2, 3 하시고 얘를 먼저 합쳐야겠죠. 이번에는 얘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3분의 2. 그러면 이제 이걸 마치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3분의 2고 이거 3이니까 이제 이거 두 개 합치면은 3분의 11. 그럼 여기다 이제 1, 2, 3. 이거 도저히 3분의 11 안 나올라나? 안 나온 거예요? 계산기 누르시면 되니까. 예. 여기도 1, 2, 3에서 이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넣어서 맞춰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문자로 안 하셔도 숫자로 맞추는 거. 근데 산업기사 하실 분들은 문자로 하십시오. 연습하셔야 되니까. 예. 답은 이렇게 골라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FM대로 뭐 풀 필요 있나요? 이렇게 둘이 하면 C1, C2 이렇게 하고 이게 병렬이니까 C3 답은 이거겠죠. 근데 어차피 이 모양이 없어요. 이 모양 없죠.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FM대로 써준 거. FM대로 써준 거 이 모양이에요. FM대로 각각 따로. 편하신 대로 숫자 넣어서 답만 구하셔도 되는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완전히 진짜 이론이에요. 네, 이론. 설비는 어찌저찌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네, 이론부터는 예습, 복습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 예습 복습하세요. 예습하세요. 미리 읽어오시고 사실 예습이 복습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습하실 때 뭐 풀려가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 같은 건 한번 자기가 본인이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시고요. 네. 이런 게 있다라 정도는 파악해서 오시는 거.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내가 이제 뭔가 궁금증이 생길 거니까 수업할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습할 때 너무 많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최소한 20분 정도만 해주셔도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복습도 아이고 내일부터 하지 안 됩니다. 밀려요. 밀리면 여기는 체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챕터가 끝나면은 다 끝나고 다시 시작하느냐? 안 그래요. 계속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억지로 분리시키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자, 전계, 자계 따로 분리시키고 직류, 교류를 따로 분리시킬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다 한 통이에요. 한 통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꽉 씹어 배우면 다 같은 원리가 되어버리니까 V는 IR, 놀이 이 세 개 배우면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이 세 개를 배우면 현재 우리는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배우고 있죠? 크게 봤을 때는 꽉 씹어. 그 다음에 얘가 전계, 얘가 자계, 그리고 얘가 직류, 교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근데 다 보시면 다 들어가죠. V 들어가고 I 들어가고 다 겹쳐 있어요 서로. RSC 하나씩 다 들어가고 R 이게 R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L, C 하나씩 다 들어가고 갑자기 R 안 쓰고 R로 쓰죠? V는 IR V는 IR로 그래서
베이스 복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비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은 16개에서 14개로 다운시켰어요. 설비를 맞이할 개수를 14개로 줄였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한 챕터당 4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에서 6장인데요. 6장이니까 4개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6장은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나머지들이 이제 4개 기준에서 많이 나온 건 5개, 적게 나오면 3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거니까요. 그러면 챕터 여기랑 여기서 4문제, 이 다음 챕터 3장에서 4문제, 8개잖아요. 그럼 끝났네. 8개만 목표로 했다면.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숙달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27번. 27번에 안순율님. 예. 그림에서 AB간 합성 증전 용량은 10 마이크로페럴입니다. CX의 증전 용량 쉽게 말해서 이런다는 거죠. 얘를 합성시켰더니 마치 10짜리하고 똑같더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면 전체가 10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먼저 간단히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여야죠. 그럼 얘부터 줄이는 게 낫죠. 얘부터 두 개 합쳤으니까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분의 1이니까 5. 그러면 이제 다 바뀌네요. 여기가 2, 5, x. 그럼 여기 10 되려면은 여기가 3 되면 되죠. 3이면 됩니다. 그리고 27번은 산업기사 문제고요. 이게 기능사 입장에서는 틀리라고 되는 문제인데요. 뭐 틀릴 게 뭐 있어 사실은. 그냥 맞추면 되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산업기사한테는 이거죠. 이거 몰라? 이것도 몰라? 기능사도 푸는 문제인데 왜 그래? 하면서. 시험 요령이 그렇습니다. 기능사 시험하고 기사 시험의 출제 방향은 많이 틀리는데요. 기능사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이런 감정으로 시험을 출제한다고 그래요. 혹시 이거 아세요? 아는 기분으로 출제를 하고, 기사 문제는 당연히 이 정도 아시죠? 이런 개념으로. 쉽게 해서 이것도 몰라?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28번을 염찬우님. 영점이 마이크로페럴의 콘덴서에 20 마이크로쿨럼을 저하가 공급되었다면 전이처럼 이런 거 푸실 때도 마찬가지. 이거 딱 보고 뭐라 그러고요? 얘 보고 심벌 딱 써주니까 꽉 씹어. 꽉 씹으니까 이걸 푸시면 되죠. 참고로 밑에 해설은 뭘 해놨냐면요. 혹시 이제 식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연산하기 귀찮다. 그랬을 때 솔브로 푸는 거. 솔브로 푸는 거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솔브를 안 푸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50 집어넣어서 이거 나오는 거. 60 넣어서 이거 나오는 거. 80 넣어서 나오는 거. 100 넣어서 나오는 거. 근데 딱 봐도 답이 이거죠. 5, 20, 택도 없고요. 6, 22, 8, 26. 앞머리만 보고. 그렇죠. 앞머리만 보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예,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계산 문제 못하겠다. 지금 해보시고요. 이제 정말 시험 직전까지 해도 난 죽여도 못하겠다. 그럴 때는 포기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역계산 하시면 됩니다. 계산 잘 안 되시면 역계산해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9번 이것도 이제 문자죠. 문자긴 한데 여기서 봐볼게요. 항상 하실 때 그림 그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여기가 C1, C2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V1이라고 하죠. C1에 걸린 걸 V1, V2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게 V1을 구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기까지 하고 참고로 여기도 할까요? Q1, Q2 자기 거 다 오늘 붙여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참고로 이 전선에서는 전압 똑같고요. 파란색 똑같을 거고 색깔별로 전위가 다를 거예요.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 100V에 0이다. 그럼 이 색깔은 다 100V가 걸리는 거고요. 이 뒤에는 다 0V고 당연히 그러겠죠. 다시 할까요? 두 개라서 하나로 다시 할게요. 여기 0V, 100V로 할게요. 건전지가 0V, 100V. 자,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은 다 100이에요. 100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하얀색은 다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얘는 100하고 0 사이니까 여기가 100이고, 즉 여기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여기서 100 에너지 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똑같이 여기가 100, 0이다. 그러면 여기는 다 100일 거고요. 여긴 다 0이고 이 하얀색은 몇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확실하게 여기가 0이고 여긴 100이고 이 두 개 걸려가지고 100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둘이 이 100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여기를 V1, V2라 하면 여기를 V라 하고요. 그 V는 V1 플러스 V2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네, 나눠 가질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즉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꽉 씹어 이용해서 Q1은 Q2는 자기 거 따라갈 거니까요. 네.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쿵짝쿵짝 해가지고. 다음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준비한 거 하나 있는데. 자, 사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가 흘러가요. 당연히 전류가 흘러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전류가 10A 흘러갔다. 여기 몇 A 흘러가요? 여기 지나가는 건? 여기 지나가는 건요? 여기 지나가는 건?
여기는요? 사라질 수는 없는데. 계속 10A. 그냥 가요? 계속 가야죠. 전압은 사라지는데 전류는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만약에 10A다 그러면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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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 다 똑같이 가겠죠. 직렬이니까. 그러면 전류라는 것은 쿨러 퍼 세크 1초에 지나가는 거니까, 즉 전류가 당연히 같을 거고, 전류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전하도 같다는 얘기겠죠. 전류가 같다는 건 전하도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개념하고 있습니다. 이 Q1과 Q2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Q1과 Q2가 같다. 직렬이니까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이제 믹서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래서 얘가 같으니까 여기가 C1, V1은 C2, V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지금 구하라는 건 V1은 거라겠죠? 여기 있으니까. 답안지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답안지는 C1, C2, 전체 전압 V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를 살짝 바깥쪽에서 V2는 집어넣으면 이제 그냥 참고로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V형끼리 묶을 거예요. V형끼리 넘겨서 묶어버리면, 얘를 다시 묶으면, 그래서 넘겨주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적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답이 계속 나올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답은 일단 이래요. 절대 이건 답 아니에요.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게 1이고 이게 1이고 2면은 더 커져버리죠. 여기 1이고 2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 1분의 3이죠. 즉 원래 전압 가한 것보다 더 커졌으니까 이건 말도 아니라는 거죠. 원래 건전지가 100V짜리 건전지였는데 콘덴서 걸었더니 300으로 바뀌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4번도 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저렇게 따지면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고 뭐가 더 많이 걸리냐 그 싸움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1번하고 2번에서 1번, 2번에서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천천히 가시게요. 이건 뒤에도 계속 비슷하게 나오니까 정전 용량뿐만 아니라 좀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이제 숫자니까 이거 풀만합니다. 이제 숫자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으로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니구나. 이 그림이 아니네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60V가 걸려 있대요. 그 얘기죠. 전체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현재 60V 걸려 있다. 당연히 이쪽은 100보다 60보다 크겠죠. 그래서 뭐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체 회로의 전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거 하고 기사 한번 보시면 되니까. 그럼 다시 쓸게요. 여기 Q1, 여기를 C1, C2, Q1, V1, Q2, V2. 그럼 어차피 이거는 확실히 맞고요. 확시버. 확시버는 그대로 맞죠. 자기 거는 자기 거가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선 뭐예요? 전체 전기량 해봐요. 어차피. 여기 흘러가는 전기량과 여기 흘러가는 전기량 똑같다는 거예요. 전기량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답이 그냥 뭐네요? C2가 3, V가 60. V2가 60이라겠죠? 여기 V2가 60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이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응용한 것은 직렬 회로일 때는 전류도 똑같아요. 어디나. 네,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무려 1분을 더 했기 때문에 1분 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기가 돼가지고
둘이 원래 이루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해볼게요. 네네네. 분이요? 예예예. 아직 1분 남았습니다. 2분이 남았어요. 그러나 뭐 2분 남았다 해서 뭐다 들어오셨네. 안 끊는데? 왜 안 끊었네요?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Q1과 Q2가 같습니다. 직렬되어 있으면. 왜냐? 물론 실은 콘덴서로 해서 전류가 흘러가진 않아요.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전류라는 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100V가 0V다. 그럼 여기는 하얀색은 100V, 노란색은 0V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병렬로 이렇게 때려 붙이면 여기는 색깔이 여기는 100V일까요? 몇 V일까요? 같이 100V입니다. 예, 같이 100V예요. 전선에서는 절약강은 없다라고 보고, 그럼 당연히 100V, 100V, 0V, 100V, 0V. 여길 V1, V2를 할게요. 여기서는 뭐가 같아요? V1, V2가 같을 거고, 여기는 V1, V2는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개 합쳐야 이 전원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될 거고, 여기선 전원을 V라 할게요. 여기 V1, V2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여기 Q1, Q2,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게 맞습니다. 왜냐? 여기는 확실한 거 Q1은 C1, V1, Q2는 C2, V2. 그리고 V1과 V2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V1, V2가 같으니까 C1, Q1, C2, Q2. 물론 콘덴서 양이 같겠지만 얘가 다르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 사항은 이거라는 거예요. 직렬일 때, 병렬일 때 가장 큰 차이점. 직렬일 때는 전하량이 같고 전압은 다르고, 병렬일 때는 전압은 같고 전하량은 다르고, 일반적으로. 물론 용량이 같다면, 정정 용량이 같다면 같아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이거다. 이게 바로 아까처럼 우리가 뭐 외울 필요 없다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계속 써먹을 거예요. 뒤에 가서도 L에서도 써먹고 R에서 써먹고요. 그리고 별도로 얘기 안 드렸지만 이게 바로 방금 했던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했던 게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지금 방금 했던 설명이 법칙이에요, 법칙. 그리고 우리 전기이론에서 법칙은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옴 법칙,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냥 오늘 방금은 이제 듣기만 하셨고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법칙이다 보니까 따로 챕터로 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31번을 볼게요. 0.2하고 0.1. 얘를 병렬로 연결했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40V를 가했대요.
그럼 여기에 전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Q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Q1은 C1, V1. C1 값 알죠? 0.2 마이크로페럿. V1은 어떻게 돼요? 40이죠? V1은 40. 48에 32. 아니, 428에서 8자로 시작하는 게 3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집에서 복습하실 때 그림 그리시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시면서. 지금 이게 전기 쪽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다 그림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좀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써먹고 있는 것은 그냥 꽉 씹어. 꽉 씹어 하나 써먹고. 그냥 얘를 어떻게 써먹냐 그거 연구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써먹어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챕터가 바뀌었네요. 이제 전기장이라는 거.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야 돼. 전기장이 뭔지. 자, 우리 쿨럼역에서 전하가 두 점전하가 있다. 그러면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거예요. 그럼 전하가 혼자 있다. 우리 자석 같은 데가 제일 기본적이죠. 자석. 여기 자석이 있다. 저보고 변태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보고 막 자석이라고 우기고 하여튼 자석이다. 그러면 이거 N극이고 S극이다. 이거 쇠붙이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자석 N극에서 무언가 막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힘이 작용해서 얘가 딱 달라붙을 건데 쇠가. 그럼 이 힘이 작용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한문으로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공간이란 말로 쓸 수도 있지만 마당장자 혹은 장이란 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기할 때 개란 말 쓸 수도 있어요. 공간을. 그래서 전기장이다라면 전기가 있는 공간을 전기장. 즉 전하가 있다면 이 전하한테는 분명히 자석도 그랬으니까 이 전하에서도 뭔가 끌고 당기는 뭔가 힘이 이 공간에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 즉 전기가 있을 때 그 공간에 힘을 미치고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 혹은 줄여서 전장 혹은 줄여서 전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장이란 말.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통일장. 남북통일 그건 아닐 거고요. 통일장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물리학. 그렇죠.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통일장 이론이다 해서 그때 장이 뭐냐? 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장도. 요새 하도 제임스 웹 때문에 중력이라는 걸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러죠? 딱 있으면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공간이 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장이에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바로 통일장이라고 해가지고 중력, 그다음에 전기력 한번 한 번에 한 공식으로 써보려고 했던 게 바로 통일장이다. 그때 쓴 장이 그 장이에요. 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하가 멈춰 있을 때의 그 공간을 정전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울 것이 이제 전하가 움직이면서 하는 거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전개. 정전개가 뭐냐? 바로 전하가 정지한 상태에서 그 주위 공간에 힘을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정전개 혹은 정전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정전개라고. 그래서 또 나왔네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장, 전기장. 그러면서 이제 정지 상태에 전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정지된 전기에 의한 장이다. 혹은 정지된 전하에 의한 장이다. 용어가.
약간 더 어려운 말. 전하가 멈춰있기 때문에, 전하가 멈춰있다는 의미는 보통 이제 그림에서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공이 이렇게 있다. 공이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죠. 여기 있으면 멈춰있을 거고요. 현재 자기가 멈춰있다는 것은 자기 상태에서, 물론 에너지는 얘가, 위치로 따지면 얘가 더 높겠죠. 자기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고로 안정된 상태일 거예요. 어디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전하분포는 전기장 에너지가 최소가 된, 그 말이 이해예요. 얘 여기 있다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예요. 최소가 돼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석이 있으면, 우리가 뭐, 자석을 배웠으니까,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찰가루 뿌려놓고 뭐 보이는 거 딱 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전하도 힘을 마치 철가루처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힘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전기의 힘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해서 전기력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합니다. 플러스는 전기력선이 나오는 걸로,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걸로. 자석하고 똑같죠? 자석이 전전이. 자석 있으면 우리 똑같이 그랬잖아요. 여기 N극, S극이면 철가루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약속 잡았듯이. 이렇게 잡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극성이면은 마치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서로 밀어버린 느낌 주죠? 마찬가지로 같은 극성이면 서로 나가는 걸로 하지만은 서로 미는 느낌. 들어오는 것이 서로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서 약속을 몇 개 더 잡겠죠? 전기력선이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힘세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력선에 대한 약속을 9가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씩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하가 없다. 자석이 없으면 자기력선 없죠. 당연한 말로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 없다. 당연한 거고요. 즉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플러스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전기력선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전기력선이 가다가 사라졌다가 이러진 않겠죠. 쭉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일단 정의는 우주 끝까지. 힘이 약해도요. 그렇죠. 가는 걸로 보는 거죠. 단거리로요. 예. 거리가 좀 멀어져 있긴 하지만 그 미약하게나 있는 걸로 계산한다는 거죠. 우주 끝까지. 그 다음에 또 약속하기를 어디까지 갈 거냐.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겠죠. 거기까지 간다. 근데 사실 우주에서는 반드시 플러스 한 개가 있으면 마이너스 한 개 어딘가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혼자 있을 때는 마치 이게 막 우주까지 간 거예요. 어딘가 자기 짝꿍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웃냐고요? 딱 여기까지예요. 전기는. 예. 절대 뭐 양자 얽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끝난다고요. 플러스에서 해서 마이너스로.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은 어떻게 돼요? N극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S극. 예. 그 다음에 3번 뭐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당연히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당연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걸로 약속 잡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말이 좀 어려운데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회곡선 만들지 않는다. 즉 얘가 혼자 있다면 쭉 가다가 이짓 안 된다 이거는. 자기한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쭉 나가라 이거죠. 네. 그리고 폐곡선 만들고 싶으면 이건 가능하죠. 이럴 때는 폐곡선이라는 건 닫힌 거니까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닫힌면이 나올 거니까 이런 얘기고요.
이것도 5번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말이지. 연속적이란 말. 절대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약속하기를 해볼게요. 이런 구가 있어요. 도체 구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플러스가 있다. 여기 플러스 있고 그냥 예를 들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요. 두 개를. 저기서 나가죠. 이렇게 쫙 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죠. 둘이가 부딪힐 건데 서로 반대 방향에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다. 한쪽에서 민다. 밀리겠죠. 근데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으면 얘는 가만히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얘는 공중에 떠 있다고 혼자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힘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힘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없다. 힘없다랑 같은 말이 뭐예요? 전기력 없다. 전기력 없으니까 선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전기력선은 즉 도체 내부에 전기력선은 없다. 그러나 에너지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도체가 있으면 여기서 나올 건데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이렇게도 그랬잖아요. 옆으로. 도체 표면은 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수직이겠죠. 이 두 개는 없는 걸로 칩니다. 왜 없는 걸로 치느냐? 다시 한번 그릴게요. 도체하고 접하는 면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반대쪽도 있겠죠. 같은 각도로. 얘를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분해. 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걸로 두 개 찢을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합치면 이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올라간 것은 두 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또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나가든 수직으로만 나가는 걸 작용을 한다. 이해하셨나요? 다시요. 이번엔 선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선이 있다. 전화각이 있다. 그러면 전화는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자, 전기력선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의 합으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은 얘랑 얘의 합으로 봐버리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힘이 똑같을 거니까 상쇄된 걸로 하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힘만 있죠. 올라가는 힘만 있으니까 무조건 도체 표면에서는 도체 그 접선 면하고 항상 수직으로 나가는 걸로 약속을 한다. 얼굴이 다 노래지시기 시작하는데. 수학에서도 예? 수학에서도 예. 원하고 직선의 접점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수직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뭐 면이 하나 있다. 여기 만나는 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고 중심에서 나갈 때 하나밖에 없지만 네. 우리는 전기력선 전화가력이 있으면 다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반드시 나가는 겁니다. 다 대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나간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 물론 전기력선이 빠듯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 영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름처럼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휘어졌을 때 얘가 방향이 나타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졌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여기서는 이렇게요. 여기서는 이렇게요. 여기서는 이렇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향을 선하고 붙은 선을 접선이라 합니다.
그 조그마한 곳에 접선을 그때그때의 전기력선 방향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직선이면은 그냥 똑같겠죠, 방향이. 근데 곡선이면은 그때 그 점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걸로. 그 다음에 단위전화. 단위전화에는 전기력선, 즉 1쿨럼에 단위라는 것은 1을 말합니다. 1쿨럼에는 전기력선이 몇 개 나오느냐, 이만큼 나오는 걸로 약속하자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계산기 눌러서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인가요? 한번 한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몇 개인지. 몇 10의 몇 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십 백천만 이렇게 해서. 일 32. 예, 그건 계산 방법이고. Shift 안 누르셨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100억 개인가요? 1000억 개인가요? 100억이요? 1000억입니다. 1000억이에요, 1000억. 1쿨럼에서 나오는 전기력 숫자는 몇 개라고요? 1000억 개가 넘어요. 아까 우리 봤지만 1쿨럼 전하고 2쿨럼의 전하가 1m 떨어져 있으면 엄청난 힘이죠. 즉 1쿨럼과 1쿨럼이 1m 떨어져 있다. 그때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요? 그때 힘은 90만 톤일 거예요. 90만 톤.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하여튼 1쿨럼에서는 전기력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1쿨럼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A 무서운 겁니다. 1A,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1A, 10A, 뭐 20, 30, 100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1A 그냥 우리 전선도 20A 버틴다 하니까 뭐 그까지 뭐 하는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전압이 220V다. 1A다. 죽어요. 네. 죽습니다. 즉 220일 때는 어떻게 돼요? 30mA가 0.03초 이상 흐르면 사람한테 위험하니까 차단기 도래가 미리 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버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 밑줄 쳐진 것들은 뭐냐면요. 밑줄 쳐진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줄 순으로 해서 밑줄을 쳐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선 숫자가 1쿨럼에서는 진공에서는 이만큼이라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셌냐 이거죠. 인간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쉴 수가 있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문제주로 바로 그 인간이 이 인간입니다. 가우스라는 건 혹시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우스 정린이 가우스 함수니 하면서 가우스 아저씨가, 예. 이 아저씨가 세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뭐 어떻게 세느냐, 뭐 쉬운 예로, RPG 게임, 그냥, 예, 그 뭐지, 그 영화, 요정 나오고, 그런 영화 뭐라고 그러지, 요정도 나오고, 뭐, 오쿠도 나오고,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같은 시리즈 보면, 막, 요종족들이 수발 들고 착 쏘면 막 하늘 잡고, 확! 뭐 중국 영화 같으면 뭐, 하늘 시커멓게 만들 정도 하늘을 날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몇 발 쐈는지 알려면 실 수는 없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고민 하다가,
활을 들고 막 있는데 그 사람을 샥 천으로 싹 쏴버린 다음에 활 싹 쏠 거 아니에요? 그럼 활이 천을 뚫고 나가면서 구멍이 날 건데 나중에 천만 회수해서 그렇게 세자는 게 바로 가우스 공면이에요. 이 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셌다는 거예요. 즉 전기력선 숫자 셌다는 거예요. 예. 전기력선 숫자니까 전기력이 셀수록 숫자도 많을 거고요. 예.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 총수가 얼마냐? 그럼 1쿨럼이다. 그러면 이만큼 나올 거고요. 2쿨럼이었다. 2쿨럼에서 얼마 나와요? 이만큼. 3쿨럼에서는 이만큼. 그렇게 나오겠죠? Q쿨럼이다? 그럼 이만큼. 근데 진공이 아니라면 이렇게 쓸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식이 되겠죠? 일반식. 이게 개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계산기 눌렀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바로 1000억 개다. 1쿨럼에서 나오는 게 1000억 개 정도 나온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유전율이 커지면 덜 나오죠. 왜냐하면 유전율이라는 게 뭐예요? 저를 잡아버리는 거니까. 힘을 약화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유전율이 셀수록 화살이 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기력선 1쿨럼에서 전기력선이 대략 1000억 개 나오죠. 그러면 0.1쿨럼에서는 몇 개 나와요? 100억 개? 귀찮죠? 그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1쿨럼에서 전기력선 숫자가 진공일 때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1쿨럼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 숫자를 싹 묶어가지고 한 개 이렇게 표현해버리자는 거죠. 즉 계란 30개가 30알이 한 판이듯이 그냥 묶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력선을 일정 단위로 묶어가지고 얘를 한 개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묶을 때 그럼 그냥 묶는 거 1쿨럼 단위로 묶어버리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쿨럼에서는 전기력선 묶음 몇 묶음이 나와야 돼요? 한 묶음.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한 묶음. 그래서 이 전기력선 묶음을 이 묶다란 말이 속이에요. 구소가 돼야 할 때 그 속이니까 똑같이. 그래서 줄여서 그러면 전기력선 묶음을 간단하게는 전속이라 하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러면 1쿨럼에서는 전속 1쿨럼 나온다 하면 되겠죠. 단위도 똑같이 써가지고. 그래서 전속하고 전화를 같이 봐버린 개념으로.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전화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보이겠죠? 원자 단위인데 보일 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애를 사실 우리가 공간 찾고 막 그랬는데요. 공간을 왜 찾았을까요? 뭔가 전화를 알고 싶으면 그 전화 자체를 쪼개서 살펴서 보면 될 건데 너무 작으니까 또 18세기, 17세기 보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니까 그 주위 공간을 연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자석이 있다. 그냥 자석 가지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옆에다 쇠를 놔두고 이만큼 놨을 때, 이만큼 놨을 때, 이만큼 놨을 때 뭔가 공간을 보는 거죠. 공간을 보고 놔뒀는데 팍! 놔뒀는데 이렇게 이 공간을 연구하게 되면은 이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화를 알고 싶은데 취급하기 힘드니까 이 주위 공간을 봐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바로 이제 결국은 전개를 안다는 것은 전화 알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속 아는 것이 곧 전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이랑 전하랑 같은 거예요. 즉
쉬운 말로 전하가 나의 제 몸이라면 전속은 저를 알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나를 알고 싶다. 나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칼 대고 썰어서 그럴 필요 없죠. 제가 한 행동, 말 이런 거를 보고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속이라는 것은 마치 제 행동이나 말 이런 양태들을 얘기할 것이고 전속, 전하 같은 개념으로 단위도 그래서 같이 씁니다. 네. 굳이 이런 심벌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심벌들은 외울 필요 없고요. 말로만 전속이다. 단위도 그냥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볼게요. 전속 밀도. 항상 밀도는 네. 전화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력선이 확 나올 거고 얘를 일정하게 묶어가지고 속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얘 많다 적다 하려면은 구멍수 세야 되겠죠. 우리 인구수 세는 거, 인구 밀도처럼 전속 밀도 어떻게 쓰면 돼요? 전속 밀도는 이 공간에 면적으로 나누면 전속 밀도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때 면적이 왜 하필 이거냐? 왜 면적이 4파이 제곱이냐 이거죠. 그러면 자, 전화가 있다 하고 전화가 모양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냥 동그라미라 하고 여기서 전속이 쭉쭉 나갈 거니까 전속은 거리가 똑같다면 똑같이 배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건널비가 바로 이 구의 건널비로 나눠버리는 게 얘를 둘러싸고 있는 구에 그래서 거리가 만약에 10m다. 그럼 10m의 면적 그게 바로 4파이 r 제곱. 그래서 우리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어요. 원의 넓이가. 구의 건널비는요. 그렇죠. 이 중심 지나는 요거의 4장 4파이 r 제곱이 했으니까. 그래서 전속 밀도라는 것은 4파이 r 제곱의 전속. 이거 전속 밀도라고요. 단위는 이렇게 쿨럼 퍼 제곱미터. 전속.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아직 외우지 마세요. 아직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쿨럼력 했었죠. 쿨럼력. 쿨럼력은 공식이 어땠죠? 9 곱하기 10의 9승에 거리 제곱에 Q1, Q2였고요. 근데 이걸 이제 숫자로 안 바꿔치기 하자고 문자로 쓰게 되면 9 곱하기 10의 9승 대신에 4파이 이 식으로 바뀌는 거죠. 4파이 r 제곱. 그래서 4파이가 나온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4파이 r 제곱이. 네. 마찬가지로 이거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4파이 입실럼 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이 쿨럼력 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방금 설명드린 게 싹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쿨럼력은 두 점전화 사이 작용하는 힘이죠. 두 점전화. 전기 세기는 전화 혼자서 하고 있는 거죠. 전화 혼자서. 혼자 차지하고 있을 때 공간 미치는 걸 찾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 띄워버리면, 즉, 얘 딱 없애버리면, 얘가 바로 전기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없애버리면. 이게 전기의 세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그랬죠? 입실은 제곱분의 Q. 이게 나타내는 게 뭘 나타내죠, 얘가? 그죠? 전기력선 총수.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4파이 r 제곱의 Q1이 전속밀도. 저기 다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하나씩. 전기의색이라는 것은 전기의색에는 결국 전기력선 숫자죠. 전기력 숫자는 몇 개예요? 전기력 숫자는 이만큼. 전기력 숫자가 이만큼이죠. 이게 총 전기력선의 숫자. Q쿨럼이라면 거기에 이제 얘가 나타나는 게 이것도 밀도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전기력선 어떻게 산다고요? 천으로 삥 둘러싸가지고. 즉 이게 총 전체 화살수고 얘가 뭐예요? 있으면 삥 둘러싼 전체 천 넓이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얘는 전기력선 밀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전기력선의 밀도가 곧 전기의 세기예요. 이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4파이 R제곱에 Q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다 Q1, Q2 해버리면 뭐가 돼요? 두 전자라 사이에 적용하는 전기력. 그러면 이 쿨럼력 하나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쿨럼력 하나 딱 써놓으시고, 이렇게 묶으면 총 전기력선 수, 이렇게 묶으면 전속 밀도, 이렇게 묶으면 전기의 세기. 그걸 계속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즉, 얘는 다른 말로 전기력선 밀도 혹은 전기의 세기. 사실 이 식 하나로 끝나요. 그냥 이 모든 것은 다. 쿨럼력 하나 가지고 다 우려 먹습니다. 그냥. 물론 이 산업기사에서는 전자나가 아니라 선자나, 면자나, 쌍극자까지 갈 건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 전자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 공식이 틀려져요. 전하 분포가 틀릴 거니까. 전하 분포에 맞는 면적을 다시 가질 겁니다. 이거 중요한 식. 전기의 세기는, 아니. 쿨럼력부터 시작해서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Q1, Q2고. 애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제. 전기의 세기. 즉, 전압 Q1이 가지는 전기의 세기를 바꿔치기 해버리면. 전기력, 그래서 작용력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거 앉아갖고 계속 뭐, 엎어치기, 나눠치기 막 하면서. 이 식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쓰면 다시 해요. 이렇게 써지면 전체가, 이 전체를 쿨럼력. 그 중에 이제 얘만 하게 되면 전기의 세기. 그 다음에 얘만 놓고 보면은 총 전기력선 수. 이렇게 봐버리면 전속 밀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예. 이 전기의 세기. 위에서 저기 사파이 입실론으로 알고 표현 예. 곱하게 돼 있는데 그게 왜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죠? 대각선이요? 대각선이라는 게 여기 앞에서 바로 저 두 번째 칸 여기? 아니 그 위에 여기? 그 위에 아니 그 위에 여기? 더 위에 여기? 더 위에 여기? 네. 같은 식인데? 순서 바꿨죠? 서로 곱하면은 예. 4파이 입실론 Q1, Q2가 되고 그 위에 R제곱이 올라가잖아. 나누기, 그건 나누기고. 나누기 3 나누기 4는 4분의 3이고, 3 곱하기 4는 10이고, 그대로 가야죠, 이렇게. 그대로 가. 예, 그대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교시, 5교시 배운 게 뭐냐라고 하면 딱 이거 하나예요. 이 식 안에서 막 사골국물 뿌듯이 쫙 뽑아서 요 식이요. 요 식 가지고
뭐 식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식 한 개에서 다 이거 빼먹고 있었으니까요. 꼭 외워주시면서 상황을 Q1, Q2 그랬을 때 거리 R. 그럼 얘가 주인공이라 했을 때 얘는 안 움직인다 하고 그럼 얘가 같은 극성이면 얘가 밀어버리려고 힘을 그런 힘을 느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얘 없다고 하면 얘가 공간에서 쫙 힘 느끼고 힘을 계속 피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식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전기의 세기니까.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게 이겁니다. 답이 정리되어 있어요. 변형꼴들이 이렇게 변형꼴들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전위라는 걸 해보겠다. 전위. 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극성이라 할게요. 같은 극성. 또 전화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전화가 만약에 여기 있다. 아니, 똑같은 걸 하죠. 여기 있다. 얘가 더 멀리 있죠. 같은 거 서로 밀겠죠. 밀 건데, 같은 극성이면, 전화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 누가 더 많이 밀려요? 얘가 더 많이 밀리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다면, 얘는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전하들이 서로 그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깝게 있으면 두 사이에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을 거고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적을 거고 서로 밀려는 에너지 혹은 당기려는 에너지가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전위가 높을 거고 두 전하가 멀리 있으면 전위가 낮을 거고 전위라는 거 그래서 물론 얘가 없어도 이제 얘가 없다 손 치더라도 뭔가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갈수록 에너지가 세질 거고요 멀리서 하겠죠. 그래서 원래 전기라는 것은 얘 혼자 놔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위는 어떻게 그것도 해야 되겠다.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자, 두 점전화 사이의 쿨럼력은 이거죠? 단위가 뉴턴. 단위. 예. 그러면 전기의 세기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단위는 여기 있잖아요. 단위. 뉴턴 퍼 쿨럼. 여기 쿨럼이고 뉴턴이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 정의예요. 전하가 갖는 힘의 세기. 전하가 갖는 힘.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전기에서는 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기를 뭘 좋아해요? 전압 전류. 힘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기 쪽에서는 무식하다고. 전압에서는, 전기에서는 무조건 볼트 암페어로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얘를 볼트 암페어로 바꿔치기 할 건데, 어떻게 바꿔치기 할 거냐? 미터예요. 이거 변함없죠? 그냥 둘 다 똑같이 미터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뭐 되는 거예요? 뉴턴미터가 뭐라고 했었죠? 뉴턴미터면 힘줘서 옮긴거. 그 일했다. 에너지 썼다. 줄. 혹시 이가 뭘까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위보다는 2단위를 쓸 거예요. 전기의 세기를 볼트 퍼 미터로. 전기의 세기를 볼트 퍼 미터로 씁니다. 뉴턴 퍼 쿨럼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전기에서는 생기다 말았다. 안 이쁘다. 라고 해요.
또 이 자체도 시험 문제예요. 전기세기 단위도. 글자 그대로죠. 길이당 전위. 즉 가까우면은 에너지 세고 멀면은 약하고. 우리 봤던 것처럼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전기를 세게 했다, 거리 곱했다. 단위 보시면 돼요. 단위를 보면 뭘로 바뀌어요? 단위를 바꿔치기 할게요. 여기는 볼트 퍼 메타. 거리는요, 미터. 볼트. 전기를 세게 했다가 거리를 때려 곱하면은 뭐가 돼요? 전혀가 된다. 그냥 전화에서 가깝게 있으면 전이 세고 멀리 있으면 거리 때려 붙여서 1m에 있는 거랑 2m에 있는 거랑 에너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세게 했다 거리 곱하면 이것도 어렵게 쓰려면 되게 어렵게 쓸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에서 단위 보고 전기에 전위를 구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기에다가 거리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때려 곱하면은 전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전기를 알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를 알면 전기의 세기를 알면 전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쿨럼력도 알 수 있고 그거 알면은 전화 안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이제 전위차라는 거. 분명히 여기 있을 때는 민다고 했을 때 팍 날아갈 거고 여기 있으면 좀 덜 날아가는 거. 천천히 갈 거고요. 그럼 이 날아가는 서로 차이 있죠. 에너지 차이. 얘를 우리가 전위차 혹은 전압이라고 불러요. 전압이라고. 자, 그럼 하나 더. 센터에 전화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1m에 플러스 전화가 하나 있고 이쪽에 1m에 플러스 하나 있다 할게요. 이 두 개는 전위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위차가 없겠죠. 그러면 쉽게 해서 이 전화를 중심에 놓고 거리가 1m인 면 위에 있는 전위는 모두 똑같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멋진 말로 등전위. 면이면 면. 그래서 등전위 면이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있는 전화로부터 거리가 똑같이 있으면 어디서나 등전위가 되는 거고 거기서는 쉽게 말해서 이래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공중에 떠 있고요. 여기 1억 볼트다. 판이요. 손을 딱 대면 제가 죽습니까? 삽니까? 살죠. 제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1억 볼트 손이 대면 이렇게 되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1억 볼트, 여기도 1억 볼트. 전시차가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이면 돼버리면 우리 앞전에 설계에서도 등전이 본딩 도체에 있었죠. 그게 바로 등전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 등전이 본딩,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그러면서 뭐 6스퀘어, 16스퀘어 그 중에 이제 도체, 보호 도체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일 굵은 거의 절반. 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복습 한번 하죠. 네. 좀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접지봉을 바꿀 겁니다. 접지봉이라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땅속이라 하고요. 그럼 여기 접지극이죠? 네, 접지극이고 여기 접지도체라 할 거고요. 접지도체의 굵기는 몇 스퀘어죠? 최소 굵기가 6스퀘어 아니면 16스퀘어 둘 중 하나예요. 6쓸 때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작을 걸로 예상됐을 때 6스퀘어 쓰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크겠다 싶으면 16 쓰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 설비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 혹시 누전 나면은 사람 아플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선을 뭐라고 그래요? 보호도체.
그리고 이 선도 보호 도체. 근데 옆에 이제 뭐 수도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겠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선을 그 다음에 이렇게도 묶을 수 있겠죠. 물론 이 사이 거리는 2.5m 이내에야 사람이 손 닿을 수 있는 거리. 이때 얘를 뭐라고 그래요? 뭐요? 자, 그러면서 이때 굵기를 P1, P2라고 했을 때 얘의 굵기는 누구 따라가요? 예. 그래서 16 스퀘어 기준으로 했을 때 16 이하면은 똑같이 16 오버되면은 2분의 1. 그러면서 얘는요, 얘의 굵기는 보호도체 중에서 최고 굵은 놈. 그 다음에 얘의 굵기는요, 이쪽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중에서 제일 굵은 놈이 절반. 이건 전체에서 굵은 놈이 절반이고요. 그랬습니다. 네. 이거 하는 목적이 등전이 시켜주려고. 등전이 시켜주려고. 네. 등전이면은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흐르게 되니까 사람 보호. 그래서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호가 좀 미흡하다 했을 때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 차단기를 넣어주는 거고, 주택은 특별한 상황으로 무조건 넣으라는 거고. 네. 복수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아마 오늘은